낡은 보따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거나 들고 꺼져. 30년 우리 집 일한 값이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보따리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그날은 남편의 환갑을 치른 다음 날이었고 불륜녀는 당당하게 집안에 입성했습니다. 쓸모없는 것들 더 있으면 주워 담아서 나가든가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30년을 헌신한 강민희는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던진 그 낡은 보따리가 모두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민희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일어나는 습관이 벌써 30년째였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둡고 집안은 고요했지만 민희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며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를 깨우지 않으려는 마음에서였고 남편이 짜증을 낼까봐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소리 없이 가벼웠습니다. 오늘은 남편 박정우의 환갑날이었고 민희는 냉장고를 열어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육회, 대추, 밤, 각종 나물들이 가득했고 환갑상을 준비하는 일은 만만치 않았지만 민희는 익숙했습니다. 시아버지 환갑, 시어머니 환갑, 온갖 제사와 명절을 30년 동안 이 집 식구들의 상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차려왔으니까요. 칼질 소리마저 조심스러웠습니다. 민희는 고기를 썰고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이렇게 눈치만 보고 살았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가 조금 넘었고 민희는 음식을 하다 말고 아침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실 시간이에요. 민희는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시어머니 나영자는 올해로 82이었고 6개월 전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나왔지만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야? 애비 환갑이에요. 시어머니는 별 관심 없다는 듯 고개만 끄덕였고 민희는 아침상을 차려드렸습니다. 따뜻한 밥, 된장찌개, 김치, 나물이 정갈하게 놓였지만 시어머니는 말없이 드시기만 했습니다. 7시가 되자 남편 정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60살의 정우는 명문대 문학과 교수였고 겉으로는 학자 이미지를 유지했지만 민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체면과 명예에 집착하는 사람인지를 말입니다. 환갑상 잘 차리고 있어? 오늘 내 환갑이기도 하지만 논문 완성 축하 파티가 더 의미 있는 거 알지? 정우는 인사 한마디 없이 물었고 민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고 늘 그랬습니다. 나중에 손님들 오면 너는 주방에만 있어. 나오지 말고. 민희는 대답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말입니다.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마다 민희는 뒤에서 음식만 내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도 올 거야. 내 제자인데 알지? 나랑 같이 논문 쓴. 민희는 손을 멈췄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을 들은 지 벌써 6개월이 넘었고 남편이 귀가 시간이 늦어진 것도 주말마다 학교에 나간다는 것도 모두 그 제자 때문이라는 것을 민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영이는 어젯밤 전화로 회사 출장 때문에 못 간다고 했지만 민희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준영이는 착한 아이였고 아버지보다 어머니 편이었지만 대기업 과장인 그도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11시가 되자 민희는 거실로 나가 테이블을 닦고 환갑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일, 떡, 술, 육회, 전, 나물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배치되었습니다. 12시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고
정우의 동료 교수들과 제자들이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희는 주방에서 음식을 나르며 바쁘게 움직였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45 정도로 보이는 세련된 옷차림의 여자, 이수진이었고 정우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민희는 주방 문틈으로 보았습니다. 둘의 관계가 단순한 사제지간이 아니라는 것을 민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파티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고 민희는 처음에 인사만 잠시 한 뒤 주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손님 한 명이 이 음식 누가 만들었냐고 물었습니다. 뭐 우리 와이프가 만들었지. 음식은 잘해. 그거라도 잘해야지. 사모님도 같이 드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우의 후배가 주방 쪽을 흘깃보며 말했지만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우리 와이프는 이런 자리 싫어해. 아, 그래서 이번에 말이야. 정우는 얼른 화제를 딴 곳으로 돌렸습니다. 민희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은 한 번도 자신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빵이나 굽던 사람이라는 정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직후 교수 부인이 빵이나 굽냐며 일을 그만두라고 했던 그 말이 말입니다. 30년 전 27의 민희는 호텔 베이커리에서 일했고 당시 최연소 수석 파티시에였습니다. 업계에서 주목받는 인재였던 그때 만난 사람이 박정우였고 명문대 조교수로 막 임용된 젊은 학자였던 그는 민희에게 청혼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특별하다고 나랑 결혼해달라고 말입니다. 민희는 행복했지만 결혼 직후 정우가 말했습니다. 이제 일은 그만두라고 교수 부인이 빵이나 굽는 건 좀 그렇지 않냐고 말입니다. 민희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라고 말했지만 정우는 자신도 체면이 있다며 부탁했고 민희는 고민 끝에 일을 그만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였습니다. 시어머니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명문대 교수인데 네가 내조를 해야 하지 않겠니? 우리 집 체면이라는 게 있잖니. 민희는 그렇게 집안일만 하는 주부가 되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고 남편도 다정했으며 아이도 태어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우는 변했습니다. 아니,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공부를 안 해서 대화가 안 통한다는 말, 요즘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다는 말, 집에만 있으니까 생각이 좁다는 말을 민희는 들으며 30년을 살았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고 민희는 설거지를 하며 지친 몸을 이끌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말입니다. 하지만 민희는 몰랐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이 집에서의 마지막 날이 될 줄은 말입니다. 설거지를 마친 민희는 거실로 나왔고 마지막 손님들이 떠나고 정우와 수진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 부인 나오셨네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수진이라고 해요. 수진이 먼저 인사했지만 그 눈빛에는 민희를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민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늘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요리 솜씨가 좋으시네요. 요즘 시대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음식 만드는 분도 드물어요. 저는 바빠서 요리할 시간이 없거든요. 수진의 말은 겉으로는 칭찬이었지만 어딘가 비꼬는 느낌이었고 민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바빠 논문도 쓰고 학회도 다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학문 이야기를 나눴고 민희는 그 대화에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너는 누군데 아직 안 가냐? 시끄러워 죽겠네. 시어머니는 수진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고 정우는 자신의 제자라고 소개하며 어머니를 방으로 안내하려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민희를 보며
갑자기 물었습니다. 민희야, 너 괜찮냐?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희가 더 생각하기도 전에 수진의 말이 민희를 파고 들었습니다. 부인, 교수님이 저한테 말씀 많이 하셨어요. 부인이 옛날에 빵 만드는 일 하셨다고요. 민희는 가슴이 철렁했고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교수 부인이 그런 일 하면 안 되니까 그만두게 하셨다고. 잘하신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남편 뒷바라지만 하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부인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학문적 대화도 안 통하실 테니까. 수진의 말은 노골적이었고 민희는 참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말입니다. 교수님은 지적인 대화가 통하는 파트너가 필요해요. 제 말 이해하시죠? 수진이 민희를 똑바로 보며 말했고 그 눈빛에는 도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수진은 가방을 들고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고 정우가 그녀를 배웅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희는 소파에 주저앉았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30년을 이렇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그저 참기만 하며 살았다고 말입니다. 정우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오늘 환갑 파티 잘 끝났어. 수고했어. 그것이 정우가 민희에게 한 유일한 감사 인사였고 민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피곤하다며 먼저 자겠다고 방으로 들어갔고 민희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고 민희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은 무엇을 했을까? 남의 집 며느리로, 남의 아내로 그저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며 민희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고 그날 밤 민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민희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났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집안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고 평소 같으면 아직 자고 있을 시간인 정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희를 본 정우는 차갑게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민희는 가슴이 철렁했고 뭔가 이상했습니다. 소파에 앉자 정우가 서류 한 장을 민희 앞에 내밀었고 민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혼 협의서였습니다. 민희는 말문이 막혔고 정우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민희가 갑자기 왜냐고 물었지만 정우는 갑자기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알아? 내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30년 동안. 당신은 공부도 안 했잖아. 대화가 안 통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책도 안 읽고. 민희가 자신은 집안일 하느라 그랬다고 말하자 정우는 그게 변명이냐며 요즘 여자들은 일도 하고 공부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환갑이잖아. 앞으로 20년, 30년 더 살 텐데 당신하고는 못 살겠어. 민희의 목소리가 떨리며 무엇이 새로운 인생이냐고 물었고 정우는 자신에게는 지적인 대화가 통하는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희가 조심스럽게 혹시 수진 씨 때문이냐고 물었습니다. 정우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그래도 눈치는 있네. 수진이랑 재혼할 거야. 수진이는 나를 이해해. 학문적으로 교감할 수 있어. 당신하고는 다르지. 민희는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으며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라고 말했지만 정우는 30년 동안 당신은 뭐 했냐며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빵이나 굽던 사람이 교수 부인 행세한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우의 말은 비수처럼 민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희가 제발 다시 생각해달라고 말했지만
정우는 이미 결정했다며 오늘 안으로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이냐고 놀라는 민희에게 정우는 수진이가 이사 올 거라고 말했고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큰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고 민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보았습니다. 교수님, 짐 다 가져왔어요. 어머, 아직도 안 나가셨어요? 수진이 민희를 보며 말했고 민희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묻자 수진은 보면 모르냐며 이사 들어오는 거라고 이제 여기 자기 집이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집안을 둘러보며 생각보다 넓다고 인테리어는 다시 해야겠다고 너무 촌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고 무슨 소리냐며 아침부터 시끄럽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민희를 보며 잠시 정신이 든 듯 눈물이 글썽거렸지만 곧 갑자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낡은 보따리를 들고 나왔고 보따리를 대뜸 민희에게 던졌습니다. 이거나 챙겨서 어서 나가거라. 보따리가 바닥에 떨어졌고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30년 우리 집 일한 값이다. 이거나 먹고 떨어져. 쓸모없으면 버리던가. 민희는 시어머니를 보았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희가 어머님이라고 부르자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30년이면 밥값 했어. 너 30년이나 교수 사모님 소리 듣고 살았잖니.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조용히 나가라. 수진이 역시 어른은 현명하시다며 비웃었고 민희는 무릎을 꿇고 보따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준영이 퇴근길에 급히 달려온 듯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정우는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라며 엄마를 왜 내쫓느냐는 준영에게 어른들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준영이 엄마에게 달려가 가지 말라고 붙잡았습니다. 너도 나갈 거 아니면 그 손 놔라. 아버지든 어머니든 선택해.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영은 갑자기 닥친 일에 어안이 벙벙해질 뿐이었습니다. 준영아, 엄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넌 여기서 네 할 일 잘하면 돼. 보따리 챙겨 나가라. 시어머니는 역정내듯 소리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희는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에 옷가지를 담았고 30년을 살았지만 가져갈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하나와 시어머니가 준 보따리,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민희는 현관으로 나왔고 준영이 따라 나오려 했지만 정우가 막았습니다. 민희는 뒤돌아보지 않았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우리 집 리모델링 해야겠어요. 벽지부터 다 뜯어내고. 민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30년을 살았던 집이었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집이었던 적은 없었다고 생각하며 캐리어를 끌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고 그저 걷기만 했습니다. 민희는 친구 영숙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고 영숙은 민희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니 민희야. 문을 열자마자 민희를 끌어안고 둘은 한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나쁜 놈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어. 영숙이 분노에 떨며 소리쳤습니다. 치매 걸린 노인네는 또 보따리는 무슨 보따리야. 어쩜 보따리 하나 던져주고 널 내쫓을 수가 있어. 민희도 그 부분이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명 치매 환자였지만 보따리를 던지며 한 말들은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영숙은 일단 여기서 며칠 쉬라고 천천히 생각하자고 말했고 그날 밤 민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30년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민희가 떠난 집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시어머니 방문을 열었고 시어머니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좀 같이 가실까요? 시어머니가 어디냐고 물었고 정우는 좋은 데라고 어머니 편하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희는 어머니, 민희는 이제 없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고 수진이 들어와서 옷을 챙겨드린다며 어머님 멋있게 입으시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듯 두 사람을 보았지만 정우와 수진은 시어머니를 차에 태웠습니다.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요양병원이었고 시어머니가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편히 지내실 곳이에요. 나 집에 갈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정우는 여기가 이제 어머니 집이라고 간병인 분들이 잘 모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이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계세요. 저희는 바빠서 자주는 못 올 것 같아요. 간병인이 다가와서 어르신 들어가시죠 라고 말했고 시어머니는 싫어. 나 집에 갈 거야 라고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민희야, 민희야.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정우와 수지는 시어머니를 간병인에게 맡기고 돌아섰습니다. 병원 로비를 나서는 두 사람,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네요. 그러게, 드디어 자유야. 두 사람은 차에 올랐고 시어머니는 복도 창문으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고 시어머니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민희야, 미안해.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한편 민희는 영숙의 집에서 하루를 보낸 후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섰습니다. 영숙이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민희는 잠깐 산책하고 온다고 말했습니다. 민희는 보따리를 들고 거리를 걸었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걸 버리라고 했고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민희는 아파트 분리수거장 앞에 섰습니다. 민희는 보따리를 쓰레기 봉투 위에 올려놓았고 30년 일한 값이라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희는 보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낡고 더러운 천, 이게 내 30년인가 하고 생각하며 민희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고 손이 떨렸습니다. 민희는 다시 보따리를 집어들었습니다. 버릴 순 없어. 눈물이 흘렀고 민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30년 일한 값이라는데. 민희는 보따리를 꼭 안고 영숙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보따리를 열었고 낡은 보자기를 풀자 안에서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민희는 그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자격증이었습니다. 제과 제빵 기능장 자격증, 그리고 호텔 수석 파티시의 임명장이 나왔고 민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것이었고 결혼하면서 모두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신문 스크랩도 나왔습니다. 한국 최연소 호텔 수석 파티시의 강민이라는 제목과 함께 당시 27이었던 민희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고 민희는 사진 속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랬었지. 더 뒤지자 제과 도구들이 나왔습니다. 프랑스제 고급 거품기, 주걱, 계량 스푼, 모두 민희가 아끼던 것들이었고 민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이걸 보관하고 계셨다는 것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민희는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강남 소재 상가 건물의 등기부 등본. 소유자는 강민이었고 날짜를 보니 5년 전이었습니다. 민희 명의로 된 건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통장도 나왔고 강민희 명의였습니다. 잔액을 보는 순간 민희는 주저앉았습니다. 3억 원이 찍혀 있었고 민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대체
시어머니가 왜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있었을까? 왜 미니 명의로 재산을 만들어 두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편지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심을 알 수 있는 단서는 없었고 미니는 서류들을 다시 보따리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왜? 영숙이 방문을 두드렸고 미니는 눈물을 닦고 나갔습니다. 미니가 거실로 나가자 영숙이 얼굴이 왜 그러냐며 물었습니다. 미니는 이상한 걸 발견했다고 말하며 영숙에게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영숙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너 완전 유명했잖아. 다 옛날인걸. 미니가 씁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숙은 이 건물과 3억 원을 보며 이게 진짜냐고 물었고 미니는 날짜를 보니까 5년 전부터 내 명의더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해뒀을까? 나도 모르겠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류들을 보았고 영숙이 시어머니가 뭔가 남겨주려고 한 것 같다고 30년 일한 값이라고 했던 말이 진짜 그 뜻이었던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편지도 없고. 며칠 후 미니는 고시원을 구했습니다. 영숙에게 더 이상 신세질 수 없었고 좁은 방이었지만 창문 하나, 책상 하나, 침대 하나가 있었습니다. 미니는 캐리어와 보따리를 방 한쪽에 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여기서 사는구나. 57의 나이에 고시원 생활을 시작하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며칠 동안 미니는 방에만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가 밀려왔고 30년 전 일을 그만두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아들 준영이는 있으니까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미니는 준영이 생각에 휴대폰을 들었지만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준영이도 힘들 텐데 하는 마음에 며칠째 연락이 없는 것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날 밤 미니는 다시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서류들을 하나하나 다시 보며 자격증과 신문, 스크랩, 제과 도구, 등기부, 통장을 펼쳐놓고 어머님은 대체 왜 이런 것들을 남기셨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편지가 없는 것이 더 답답했고 시어머니의 진심을 알 수 없었습니다. 30년 일한 값이라고 하셨지. 그 말의 의미가 뭘까? 정말로 30년 일한 대가를 준 것일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걸까 하고 미니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미니는 신문 스크랩을 다시 펼쳤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모습, 한국 최연소 호텔 수석 파티시에 강민희 씨는 이라는 기사를 읽다가 미니는 멈췄습니다. 당시 업계에서는 그녀를 천재라고 불렀다는 문장, 27의 나이에 특급 호텔 베이커리를 책임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재, 그 단어를 보는 순간 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천재였다고 하지만 30년 동안 그 사실을 기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자신조차 잊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년 전 제과 협회에서 온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복귀 생각 없으세요? 미니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시 할 수 있을까? 30년의 공백이 있는데 손은 아직 기억하고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미니는 가방에서 제과 도구를 꺼냈습니다. 거품기를 손에 쥐었고 익숙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아직 기억하고 있어. 미니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미니는 오랜만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과 재료 상점을 찾았고 30년 만에 찾는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달콤한 냄새가 났습니다. 버터, 설탕, 바닐라의 냄새에 미니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미니는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밀가루, 설탕, 버터, 초콜릿 모든 것이 그대로였고 점원이 뭘 찾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미니는 그냥 구경하러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미니는 재료들을 만져봤고 손끝에서 감촉이 전해지며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이걸로 빵을 만들었었지.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을 시작하던 일, 오븐 앞에서 빵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지켜보던 순간 손님들이 맛있다고 말하던 그 표정들이 하나하나 떠올랐고 미니는 눈물을 참으며 매장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미니는 등기부를 다시 봤습니다. 강남 소재 상가 건물의 주소를 검색해 보니 지하철로 30분 거리였고 미니는 다음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강남 한복판 높은 건물들 사이에 3층짜리 건물이 있었고 미니는 건물 앞에 섰습니다. 이게 내 건물이라고? 미니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미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은 넓었고 베이커리를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하고 생각하며 미니는 공간을 둘러보며 상상했습니다. 이곳에 오븐을 놓고 저곳에 진열대를 만들고 30년 만에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어머님, 이걸 원하셨던 건가요? 미니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냉정하게 보따리를 던지던 그 모습, 30년 일한 값이다 라는 말,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미니는 제과협회에 전화했습니다. 저 강민희입니다. 복귀하고 싶어요. 협회 담당자는 정말이냐며 축하한다고 말했고 미니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30년 만이라서 말했습니다. 담당자는 걱정 말라고 자신들이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니는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미니는 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할머니는 엄마 나가시고 다음날 요양병원으로. 전화를 받은 준영은 차마 뒷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놀란 미니는 당장 택시를 타고 준영이 알려준 요양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미니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놈. 나야 그렇다 치고 어머님을 어떻게 이렇게. 울며 요양병원을 나서는 미니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시 시작해요. 어머님이 주신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번에 올 때는 달라진 모습으로 어머니 꼭 뵐 수 있게 할게요. 라고 말이에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미니는 건물 1층을 베이커리로 꾸미기 시작했고 인테리어 업체와 상담하고 오븐을 주문하고 제과 재료를 준비하며 바쁜 날들을 보냈습니다. 미니는 아직도 시어머니의 진심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느 날 제과협회 김사무국장이 찾아왔습니다. 준비가 잘 되어가는 것 같군요. 전설의 강민희 파티쉐가 복귀한다고 어깨가 들썩들썩합니다. 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유명했었나요? 하도 오래전 일이라 저는 잘. 쑥스러워하는 미니에게 김사무국장은 명함 몇 장을 건네며 궁금한 게 있으면 이분들에게 연락해보라고 다 미니의 선후배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니는 용기를 내서 한 명에게 전화했습니다. 선배 저 강민이에요. 혹시 기억하시려나요? 미니야. 미니 맞니? 전화기 너머에서 반가워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연히 기억하지. 30년 만이잖아. 반가운 사람과의 통화는 30분이나 이어졌고 미니는 다음 주에 있는 업계 모임에 참석하겠노라 약속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미니는 한동안 펑펑 울었습니다. 자신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주 미니는 업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여러 명이 일어나 박수를 쳤고 미니 셰프님, 오랜만이라는 인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전설로만 들었는데 드디어 뵙습니다. 젊은 파티시에 한 명이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전설로만 들었는데 드디어 뵙는다고 말했습니다. 미니는 오랜만에 오롯이 강민이라는 존재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미니가 떠난 집에서는 문제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정우와 수진이 거실에서 다투고 있었고 수진이 서류를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교수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학회에서 연락 왔어요. 우리 논문에 표절 의혹이 있대요. 정우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말도 안 된다고 말했지만 수진은 교수님이 참고하신 해외 논문이 문제라고 그게 참고가 아니라 거의 번역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조사가 들어올 건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정우는 말이 없었고 수진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교수님이 그러실 줄 몰랐어요. 책임은 교수님이 지셔야죠. 너도 공저자잖아. 정우가 소리쳤지만 수진은 더욱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교수님 말씀대로만 하고 필요하신 자료만 찾아준 정도예요. 미래가 창창한 저에게 교수님이랑 같이 침몰하라는 거예요? 아니 수진아, 우리는 이제 같이 새로운 삶을. 수진이 코웃음을 치며 정우의 말을 잘랐습니다. 아, 새로운 삶. 환갑도 넘은 주제에 욕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번 논문 발표로 몸값도 좀 높아지고 여기 강남 아파트도 있고 앞으로 사는데 별 걱정 없겠다 싶어서 같이 살겠다고 한 거지. 제가 뭐가 모자라서 참나. 정우가 할 말을 읽자 수지는 알고 보니 이것도 아직 교수님 명이 아니고 대출도 많더라며 자신은 이제 가겠다고 짐 싸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정우가 애타게 불렀지만 이미 수지는 캐리어를 펼쳐 짐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집이 갑자기 텅 비었고 정우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며 낮게 내뱉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학회에서는 조사가 시작되었고 동료 교수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박 교수님 표절 사실이냐는 질문에 정우는 아니라고 말했지만 학교 이미지에 큰 타격이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정우는 매일 학교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고 집에 돌아와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정우는 라면을 끓여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미니가 있었으면 하고 처음으로 미니가 그리웠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우는 휴대폰을 들어 미니에게 전화하려다 멈췄습니다. 무슨 얼굴로 전화하겠습니까? 반면 미니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커리 인테리어가 완성되었고 파티세리 민이라는 간판이 달렸습니다. 미니는 간판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 가게를 30년 만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것입니다. 드디어 다음 주가 오픈이네. 너 정말 멋있어. 영숙이 진심으로 축하하며 말했습니다. 나 너무 떨려. 잘할 수 있겠지? 너무너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영숙이 미니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베이커리 오픈 전날 밤 미니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시작하는 것입니다. 30년 만에 복귀였고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새벽 4시 미니는 일어나 가게로 향했습니다. 오븐을 예열하고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밀가루, 버터, 설탕, 계란이 손에서 저절로 움직였고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반죽을 치대는 감촉, 발효되는 냄새, 오븐에서 퍼지는 열기, 모든 것이 익숙했습니다. 첫 빵이 구워졌습니다. 크루아상이었고 미니는 조심스럽게 꺼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바삭한 것,
부드러운 속, 완벽했습니다. 민희는 눈물이 났고 나는 아직 할 수 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오전 10시 가게 오픈과 동시에 손님들이 밀려왔습니다. 제과 협회와 업계 선배들이 SNS에 홍보를 해준 덕분이었습니다. 손님들로 가득 찬 가게에서 한 손님이 민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강민희 파티셰님, 30년 전에 호텔에서 먹었던 케이크 맛을 잊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걸? 민희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때가 와이프와 첫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와이프가 그 케이크를 먹고 기뻐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함께 할 수 없지만 이번 기일에는 좋아하던 케이크를 선물하고 싶네요. 주문 가능할까요? 민희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만들어 드릴게요. 30년 만에 느끼는 감동과 보람과 함께 첫날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희는 요양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어머, 강민희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화를 받은 직원은 나영자 환자가 계속 며느리를 찾고 있고 며칠 전 맡긴 것이 있다고 방문하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네, 내일 바로 갈게요. 그날 저녁 민희는 특별히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딸기 케이크였습니다. 다음 날 민희는 케이크를 들고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간병인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실로 가는 동안 간병인은 환자분이 입원하시자마자 우셨고 매일 민희야 미안해라고 하시며 우신다고 말했습니다. 어느새 볼 위로 눈물이 흐르는 민희에게 간병인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며칠 전 잠시 정신이 돌아오셨는데 급하게 종이와 펜을 찾으시더니 쓰셨어요. 어느새 시어머니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민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누구야?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지만 민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민희의 가슴이 무너졌고 저 민희예요. 며느리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민희가 누구지 하며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민희는 케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딸기 케이크예요. 제가 만들었어요. 민희가 얼른 한 입을 먹여드리니 시어머니는 맛있다는 말과 함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희와 시어머니는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한참을 눈물 흘렸습니다. 병실을 나와 민희는 복도에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였고 시어머니의 자필이었습니다. 민희는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희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너를 못 알아볼 것이다. 내가 너를 모질게 쫓아낼 것이다. 용서해라. 내 아들이 너를 버리는 날이 올 줄 오래전부터 알았다. 그리고 나도 버려질 것을. 그래서 5년 전부터 준비했다. 건물도 돈도 다 내 이름으로 해뒀다. 30년 일한 값이라고 했지. 정말로 그렇다. 내가 30년간 헌신한 대가다. 하지만 내 아들에게 받는 게 아니라 나한테서 받는 거다. 30년 전 내가 너 보고 일 그만두라고 했다. 교수 며느리는 집에 있어야 한다고. 그게 내 인생 최대의 죄다. 내 날개를 꺾은 건 나였다. 이제 다시 날아라. 내 이름으로. 내 아들은 쓸모없다. 내 인생 낭비하지 마라. 나는 걱정 마라. 내 인생을 망친 죗값이라 생각하며 여기서 생을 마감하려 한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마웠다. 30년 동안. 나영자. 어머니. 어머니. 민희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부러 모질게 쫓아낸 것이었고 민희가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으며 5년 전부터 준비해온 것이었습니다.
미니가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미니는 한참을 울었고 병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계셨고 미니가 시어머니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꺾으신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다시 피워주신 거예요. 고마웠어요. 정말, 정말 고마웠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고 미니는 시어머니와 함께 그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한편 그날 같은 시각 정우는 대학 총장실에 불려갔습니다. 박 교수님, 표절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논문 표절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파면 결정입니다. 라는 말이 들렸고 정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총장은 교수님 연구실은 이번 주 안으로 비워달라고 말했습니다. 정우는 빈 연구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30년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졌고 집에 돌아가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미니를 버린 것을 말입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미니의 베이커리는 매일 아침 오픈 전부터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정말 맛있다는 말, 역시 전설이라는 말이 끊이지 않았고 미니는 새벽 4시부터 빵을 구우며 바쁜 날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자신의 삶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들 준영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그동안 제가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넌 늘 내 편이었잖아. 엄마, 이제라도 엄마 곁에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미니는 아들을 안아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소식은 들으셨어요? 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개를 젓는 미니에게 준영은 정우의 파면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니는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우가 초라한 모습으로 베이커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우는 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늦었어요. 제발 돌아와줘. 한 번만 용서해줘. 전 당신을 용서해요. 당신이라는 존재로 더 이상 제 삶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미니는 차분했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꺾은 제 날개 다시 폈어요. 이제 전 날아가요. 제 이름으로. 미니야. 30년 일한가 제대로 받았어요. 이제 전 제 인생 삽니다. 미니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정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미니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니는 가게 안으로 들어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빛나는 진열장, 따뜻한 오븐, 갓 구운 빵들,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파티세리 미니라는 간판, 자신의 이름이었고 30년 만에 되찾은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미니는 주방으로 들어가 다음날 빵을 준비했습니다. 반죽을 치대며 미니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로 살아가는 거야.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강민이로 살아가는 거야 하고 말입니다.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